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씨, 물이 차 있는데 거기 막 피가 다 흥건하고 비명 지르고 있었대. 뭐하냐? 그래서 딱 봤는데 자녀한테 너 공부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공부 안 하면 돈 못 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말고 그때는 진짜로 저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였어. 방구대로 엉덩이를 엎드려 뻗쳐하고 엉덩이를 맞는데 엉덩이가 피떡이 된 거야. 피가 막 철철 나가지고 막 터지잖아 맞다 보면. 내가 또 저기 그 당시에 버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업이 끝났네. 집에 갔는데 있잖아. 바지가 안 벗겨져. 팬티가 안 벗겨져. 달라붙어갖고 팬티랑 포함해서 지혈이 돼 있는 거야. 딱 붙어갖고 있잖아. 이걸 뜯으니까 안 뜯어지는 거야 이게. 막 씨막 우와 이거 어떡하지. 별의별 짓 다 해본 거. 그래서 답이 없다. 목욕물을 받았어. 왜냐면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녹아야 될 거 아니야 피가. 근데 야 이게 진짜 뭘 물을 뿌려도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뭐 잘해갖고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또 말하면 또 부모님한테도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게 우와 우와 막 그러는 거 있다가 막 씨 비명을 지르면 뛰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 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야. 비명 지르고 있을 때 뭐하냐? 그러면서 딱 봤는데 씨 물이 차 있는데 거기 막 피가 다 흥건하고 이렇게 하고 막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고 이제 아빠가 열이 받아갖고 또 이제 찾아갔어. 나 때렸던 교련 선생이었거든. 가갖고 교련 과목 선생 귓방망이를 너 뭐하는 새끼냐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열이 받지. 왜냐면 그때는 그게 또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야. 시대적 그런 흐름이랄까? 근데 그게 한이 되더라고. 야 내가 그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때려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와 변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때리는 거야. 내가 사실 초등학교 때 내내 책만 읽고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쓴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중학생 하면 얼마나 어리냐. 노트 있어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20페이지 들어가 있는 거. 거기다가 막 한 이만큼씩 책을 쓴 거야. 천재지. 그걸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거거든 원래. 소설을 내가 쓴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출판사에 가갖고 청월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거든. 그건 부천에 있었어. 나도 부천에 있었고. 갖고 가서 보여줘서 그 사람이 막 야, 이 어린 나이 때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그러면서 막 야 이거 더 써갖고 뭐 계약하겠다고. 근데 이걸 뺏어가네. 선생님이 뺏어갔어. 압수를 한 거야. 보통 교육자라 그러면 난 지금 생각해봐도 난 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해야겠다. 내가 일단 썩어빠진 교육 현실을 바꿔야겠다 내가. 왜냐면 애가 좋아해서 미친듯이 하고 있고 이 정도로 얘가 공부만큼이나 이거를 해가지고 독보적인 재능을 보이면 학교 차원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다 때려. 그리고 막 아이씨 정신 차려라 막 그러고 야 작가하면 돈 못 번다 막 이러고 진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가면서 막 대안학교를 만들게 된 이유가 진짜 교사로서 내가 세상을 좀 바꿔봐야겠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된 게 오히려 교사를 막 욕하고 교사 막 영상 갖다 대고 찍고 막. 내가 교생실 때도 담배를 피러 가는 아이한테 내가 너 나와. 너씨 어디서 담배를 피고 있어? 했는데 뭐 뭔데요? 뭐 이러고 제 인생 뭐 담배 사줬어요? 막 이러고 와씨 새끼를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는데 칸에 맺혀가지고 그거를 파고 이제 앞으로의 교육이 이렇게 돼야 된다. 만약에 그때 내가 스승이라는 존재에 있는 상황이었으면 나는 이렇게 교육했겠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젠 사실 아이들한테 성공하는 법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의 삶은 사실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열심히 이제 그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또 그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 40, 50대? 그쯤 돼가지고 결국 공고사직 당하거나 뭐 희망퇴직 당하는 그런 삶이 과연 진짜 승리자일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갔을 때 물론 그러면 더 좋긴 한데 어느 순간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오고 그리고 또 그게 본인의 길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적성에 맞으면 사실 제일 좋죠. 적성에 맞지 않고 내가 그냥 막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갖고 매일같이 출근하기 싫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직이 나랑 맞지 않는 거야. 직과 업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넌 그래도 들어가서 성공한 인생 아니야? 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보장이라도 받았는데 60대까지로. 근데 지금 점점 더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고 그 시대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제일 무서운 얘기는 아니 수명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70 먹고 80 먹으면 갔어. 지금은 이제 100살 먹어도 뛰어다니네. 그럼 내가 50살 60살까지 했는데 앞으로 80년을 더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럼 무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히 불과 20살까지 있었던 내가 졸업장, 학위 이런 것만 들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기에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시기에 차라리
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남들과 똑같이 안 하는 시대가 정답의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많이 착각을 해요. 남들과 따라간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함정. 왜냐면 이 자유민주주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의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남들과 달라야만 성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똑같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명품도 똑같죠. 명품도. 남들이 다 쓴다 그러면 명품이 아닌 거예요. 이미. 명품은 누군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래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곳들은 대부분 평범해지기 때문에 개성이라는 표현도 쓰죠. 개성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시대들이 이미 됐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사는 삶을 이제는 철저하게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더 그래요. 특히 지금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친구들 인생에서 지금 이제 막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살이라도 빠르게 뭔가에 미쳐야 되는 시기가 됐고 다중지능이 있습니다. 이게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달란트가 아이의 지능을 9가지로 나눴어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직접 나눴는데 이 9가지의 지능에 뭐가 맞는지를 딱 찾아서 그 지능이 상위 지능 몇 개를 가지고 딱 조합을 해서 아 너는 이것들을 잘하니까 이걸 더 좋아하고 있네. 그럼 비밀번호 맞추듯이 그걸 가지고 4가지 가지고 조합을 하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맞는 직업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자기만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아이가 시간표를 직접 짭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짜요. 그런 것들을 도입한 이유는 아이의 삶을 아이가 설계할 수 있는 훈련들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예요. 돈에 대한 훈련도 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 책에 그런 내용도 많이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주입식 교육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를 점점 더 힘들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를 만들고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다양하게 우리 학교를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초등, 중등, 고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고 그나마 좀 낫고 중등, 고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틀과 정해진 수업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 딱 처음에 왔을 때 저 뭐 해야 돼요? 멘탈이 나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시키는 거나 정해진 시간과 루트에 맞춰갖고 무조건 그냥 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자유롭게 뭐 열어져 있고 수업 시간도 좀 자유롭고 책 읽는 시간도 따로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헷갈려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다가 적응하고 나니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래 지금 막 썩은 동태눈처럼 이렇게 막 읽어왔다가 뭔가를 해보려고 막 하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고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어. 공부도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 더 막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하니까 우리가 뭐 5시간을 한다 그러면 우리 5시간 동안 내내 집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에 한 2시간 자기가 집중하고 2시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또 1시간 또 책도 따로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패턴을 짜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좀 맛있는 밥 먹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질문을 던졌는데 나 이런 거를 따로 만들어 본 적 없는데 그러다가 적응되고 나니까 아주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책에 적힌 것처럼 아이들의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고 찾아주려는 노력을 일단 해야 되고 그 찾은 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계속 줘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무르익는 시간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또 무르익는 시간까지 같이 옆에서 같이 키워주는 거죠. 물도 주고 다듬어도 주고 또 잔가지도 쳐주고 교육의 본질은 사실 끌어내다예요. 끌어내다. 그러면은 세상 밖으로 좀 끌어내주려면 뭘 있으니까 끌어낼 거 아니에요. 이게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막 만든 말도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끌어내다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럼 뭘 끌어내냐고. 근데 그게 사실상 그냥 우리가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다가 아니라 끌어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원석을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끌어내는 훈련들, 끌어내는 방법들을 그럼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는지 파악하고 그걸 찾아서 끌어내는 것까지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책에 담아놨기 때문에 자녀성공학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왜 성공을 가르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녀한테 너 공부하면 언젠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네 공부하다가 바보 된다. 공부 안 하면 돈 못 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말고 정말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에 좀 더 몰입하고 이거에 대해서 너가 탐색을 좀 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성과를 내고 실습하고 이런 형태의 무언가들을 네가 경험해 봐야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해야 되지만 교육자로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